땡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늘 20일 전에 지금 미국 의사당에서 열리는 조 바이든 취임식에 참석을 일단 안 한다고 했죠. 네. 참석 안 하는 대신에 역대 네 번째래요. 아 그래요? 백악관 인근 앤드루스 공군 기지에서 퇴임 행사를 열 예정이다. 이건 역대 최초고요. 네. 그러면서 요거를 이제 워싱턴 포스트하고 로이터 통신들이 보도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송별 행사를 하고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원을 타고 자택이 있는 플로리다도 향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렇게 정부 관계자가 전했습니다. 예상일 뿐입니다. 네. 그리고 미국 전역에서는 이제 보안 강화에 나서고 있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의 무장 시위가 미 전역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데, 특히 워싱턴 DC는 도로 통행 차단 등 사실상 계엄령을 방불케 하는 봉쇄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강남 3구만 한 땅에다가 지금 이제 벌써 2만 5천 명째 들어왔어요. 네. 그러니까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사실 그 면적 자체를 군인들로 쭉 세우면요 어깨가 다 붙을 정도로 완전히 둘러쌌어요. 아니 이게 취임식을 하겠다는 거야 안 하겠다는 거야? 난 무슨 사안인지 모르겠네. 네. 저기 온라인으로 하겠다는 거죠, 취임식을. 근데 하여튼 한겨레도 오늘 일면에 썼는데, 바이든 취임 앞두고 바리케이드로 둘러싸인 워싱턴은 유령 도시 이런 르포 기사도 있는데, 여기서 소제목이 이런 게 있어요. 이라크, 아프간보다 워싱턴에 훨씬 많은 미군이 있다. 맞아. 이라크 파병 전체 군인보다 지금 워싱턴에가 많다는 거 아니야. 네, 그래서 지금 이 정도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르포 기사도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좀 끊고 가자면, 네. 이렇게 되면 그 국회의사당에서 그동안 해오던 전통적인 이 취임식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미 이 취임식 리허설 자체를 취소를 했고, 참석한다고 한 사람들도 전직 대통령들 빼고는, 그 트럼프 빼고 오바마, 클린턴 부시까지는 온다 그랬다더라고. 이런 사람들 말고는 주요 참석자에 대한 명단도 없거니와, 네. 지금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어떻게 할지를 몰라. 일단 워싱턴에서는 못해, 안 해. 예? 그런 입장에서 이제 예를 들어 자기네 고향 도시, 바이든 고향 도시에서 기본적으로 취임식을 한다고 합시다. 그래 예고는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지금 3일밖에 안 남았는데, 근데 그 예고도 없고요. 만일 그런 취임식을 한다고 치면 이게 지금 정통성이 있는 건가? 라는 부분에 대한 그 문제가 반드시 생깁니다. 원래 취임식은 미국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의회에서 대법원장 앞에 놓고 선서해가면서 그렇죠. 하는 게 취임식이지. 성경에 손 올리고. 이거는 정식적인 취임식으로 인가 못 받는다는 얘기가 있을 지경인 거예요. 또 하나 이제 이건 팩트인데, 원래 이쯤 되면 대통령 집무실을 비롯한 각종 집기에 전부 바이든 이름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형 말하자면 명패를 비롯해 갖고 이것들을 다 교체하는 작업이 끝나야 되는데, 전혀 그런 작업이 없을 뿐더러 심지어는 주문도 안 했대. 그렇기 때문에 20일 날 취임식은 없는 게 아니냐. 또는 되더라도 정통성에 대한 인증을 못 받는 게 아니냐라는 그렇죠. 얘기들이 지금은 있어요. 네. 그리고 신문 국내 기사에서도 보면 지금 아직 캐비넷도 다 구성이 안 됐다. 장관이나 차관 이런 거 구성도 다 안 됐는데 이거 어떡할 거냐 이런 기사도 있더라고요. 심지어는 이제 그 일부 장차관들을 데리고 무슨 정견 발표 비슷하게 하는 회담을 했어요. 근데 바이든이 눈에 초점을 잃고 걸음걸이도 이상하게 나와가지고 이걸 하고 가는데, 대통령 당선자가 정견 발표를 하는데 동접자가 인터넷 동접자 1,300명이야. 1,300만이 아니에요. 그냥 호수로 1,300명 수준이더라고. 아무도 지금 바이든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네. 이렇게 관심이 없을 수도 참 힘든데. 자, 그리고 다음으로 제가 알자지라 보도를 하나 봤는데, 그 FBI가 1월 6일 미 국회의사당의 그 테러 관련해가지고 요거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데, 이 국회의사당에 난입한 거를 계획하고 실행하는 데 도움을 준 이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외국인들이다.
이 사람들이 재정적인 지원을 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요거를 이제 미국의 NBC가 보도를 했는데요. FBI는 폭동이 일어나기 직전에 한 프랑스 국적의 핵심 인물과 단체에 50만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지불한 사실을 이제 조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한 전직 FBI 간부가 NBC 뉴스에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암호화폐 지급으로 FBI가 불법 행위 자금에 사용된 돈이 있는지 이렇게 조사를 하게 됐고, 사실일 경우 돈 세탁과 음모 혐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네. 지금 이제 의사당 난입한 범인들 중에 이게 안티파 BLM 조직은 없다라고 계속해서 주류 언론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핵심 조직 리더 중에 한 사람인 그 존 설리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BLM 소속인데 이 사람이 유타주에 있다가 체포가 됐는데, 얘는 원래부터 이제 BLM 활동을 해왔던 애인데 본인은 워싱턴에 안 갔다고 그랬어. 근데 그 당일날 현장에서 트럼프 모자를 쓰고 트럼프 지지자인 척하면서 내가 지금 의사당에 들어간다고 셀카를 찍었고, 1시간 전에 근처 백화점에 있었던 행사에 참여해갖고 혁명을 해야 된다, 트럼프를 내려야 된다라고 강연을 하는 게 이게 찍혔어요. 그리고 트럼프 모자를 쓰고 백악관에 들어가서 또 셀카를 찍은 거야. 이게 관종인가 봐. 좀 이상하네. 범죄 행위를 스스로 자백을 하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현장에서 그 총격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미군 출신 그 여성 한 분이 총에 맞아 쓰러졌단 말이야. 그 상황에서 오케이 우리가 해냈어. 여자가 쉬갔다 여자가 총을 맞았어 하고 이거 소리를 지르면서 우리 역사적인 현장에 있다고 우리가 해냈다고 여자친구랑 그 내용을 해갖고 그걸 또 다 동영상을 지가 찍은 거야, 셀카로. 이게 전부 다 오픈돼서 공개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 부인을 못할 상황인 거야. 이 사람이 그 안에 있었고 그 전후에 전부 다 이 선동에 참여했다고 하는 게.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 체포를 했는데 보석이나 뭐 이것도 없이 그냥 풀어줘 버렸어. 이 FBI가. 그 안에 난입한 장태를 심각한 테러행위라고 하면서 이 사람을 체포를 했다가 지금 풀어놨다니까? 나 이 사람 조만간 그 번개탄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헐. 아무튼 네. 지금 있는 그 여러 가지 증거들, 안면 인식으로 찾아낸 어떤 그 안티파 조직원들이라든지 이런 그 여러 정황 증거들 뭐 이런 영상들 이런 걸 봤을 때는 분명히 외부적인 개입이 있었고 트럼프한테 이걸 몰아가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는데 주류 언론과 수사기관은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발표가 없다는 거죠. 계속 하세요. 네, 또 있잖아. 이제 없습니다. 없어? 네.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그 나왔던 얘기고 언론에 잘 안 나오고 있는 내용들 몇 가지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지금의 이제 그 긴급재난구역, 비상조치구역이 콜로라도까지 확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50개 주에 지금 민병대와 군인들이 전부 다 출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그것까지는 확인이 안 돼요. 실제 50개 주 전역에 있는지인데, 아무튼 워싱턴 DC 이외에 콜로라도가 추가로 긴급 재난 지역으로 발표가 됐어요. 그리고 피터 나바로 무역 담당이었죠. 고문이었죠. 이 사람이 선거 부정에 관련한 3차 보고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추가로. 그리고 백악관에서 트럼프를 만나고 나오면서 사진을 하나, 액자 사진 판넬 하나 들고 나왔는데 시진핑하고 그 트럼프하고 같이 정상회담하는 옆에 관료들 쭉 앉혀놓고 나란히 앉아서 그 정상회담 하고 있는 그 사진 액자를 들고 나온 거예요. 저게 뭔 의미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많고, 잘 안 알려진 걸로는 16일 날 마크 앨리스라는 사람을, 이게 이제 이 트럼프 신복인데요, NSA 최고 법률 자문에 선임을 했습니다. NSA는 최고 국가안전보장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대통령 이하 국방장관을 포함한 미국의 안보나 국토 안보를 지키기 위한 최고 기구야. 이게 뭐였다 그러면 최소한 대포콘 나든가 전쟁 상황이다 파병이든가 뭐 이런 거거든. 근데 이 안에 이제 법률 자문
단이 있어요. 100명 정도가 있습니다. 변호사가. 이 100명 정도의 변호사를 이끄는 자리에 마크 앨리스라고 하는 트럼프의 신복이 옮겨간 거예요. 이분은 원래 국가정보국 안에서 일을 하던 사람이었는데 그리로 옮겼어. 문제는 뭐냐? 여기에 대한 명령을 지금 국방장관 크리스 밀러가 했고 이거는 대통령의 명령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NSA 국장이 이거를 받아들여서 진행을 하겠다, 최대한 협조하겠다 그래서 선임이 됐는데 이 과정을 놓고 CNN이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일단 이러한 지시가 대통령에서 직접 내려온 게 아니라 국방부 장관을 통해서 이게 진행되고 있다는 거는 이거는 정상적인 명령주의 체계가 아닌 거예요. 실제적으로 밖으로 드러나 있진 않지만 실제적으로 반란 진압법 같은 내지는 준계엄령에 가까운 어떤 그 사태가 진행 중이 아니냐 하는 의혹을 보게 되는 거고 지금 이제 마크 앨리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 법률 최고 잔임이 됐다는 얘기는 이 사람 공무원이에요. 한 번 임기가 시작되면 쉽게 잘릴 수도 없어. 저 바이든이 들어온다고. 아까 얘기한 대로 100명 넘는 변호인단을 이끌면서 기존의 안보 관련한 국가 소송을 전부 담당하기도 하고요. 모든 국가 안보 관련한 프로젝트에 직접 참여하고 모든 고급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특권을 갖고 있는 자리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뭐 국정원장은 아니지만 이 국정원장 이상의 정보를 가지고 역할을 할 수 있는 알짜 중에 알짜 자리인 건데 이거를 퇴임 3일을 남겨놓은 상태에서 트럼프가 갈아치웠다는 거야. 이게 정상적으로 퇴임을 위해서 하고 있는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들을 또 뒷받침하고 있는 그 또 하나의 그 증거들이 마이클 인덴이라고 트럼프 최측근인데 이 사람이 이제 트럼프하고 만나서 회의를 하고 나오면서 서류 조각을 하나 들고 나왔는데 이게 이제 그 국비 서류에 가까운 걸 거 아니야. 그 자기 메모도 아니야. 프린트 돼 있는 서류야. 이걸 들고 나왔는데 이걸 들고 커피 들고 이렇게 뚫레뚫레 나오면서 이걸 기자한테 찍힌 거예요. 근데 망원 렌즈로 땡겨갖고 내용을 다 봤거든. 근데 그 안에 있는 내용이 계엄령 관련된 국가반란법 관련된 왜냐면 절반밖에 안 보여 가려갖고 네. 근데 단어가 계엄령 국가 그 반란 진압법 관련된 내용이 있었고 CIA 국장 교체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고 외세 개입과 뭐 선거 가담한 뭐 미국인들 명단 뭐 이런 내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일 본인은 부인했지만 만일 이런 내용을 정리한 문구를 가지고 안에서 회의를 했다고 하면 지금 이와 같은 형태의 그 상황이 진행 중인 게 아닌가라고 하는 의혹이 계속 생겨요. 그래서 일반 유튜버를 통해서 미국 안에 있는 현지 교민 뉴스를 비롯해서 이게 폭발적으로 주말 내내 쏟아낸 그 뉴스가 뭐냐면 이거는 그 주류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주류에서 나온 게 아니라 그런 거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미국 안에 있는 사람들의 소식들을 전하자면 현재 반란 진압법은 이미 진행 중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미 진행 중이라는 거야. 그래서 6일날 사인을 했고 13일날부터 발효가 됐다라고 하는 설이 있습니다. 특히 1월 6일날 그 이제 트럼프가 그 국민들한테 해산하고 돌아가십시오. 평화적으로 집에 가십시오라고 하는 방송이 나간 거를 트위터가 잘랐는데 자, 그 내용이 뭐냐? 그 회견이 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반란법 성립을 위한 반드시 전제 행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USC 섹션이라고 이제 미국법 254조에 있는 건데 반란 진압법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그 국민들과 그 폭동을 일으키고 있는 사람들한테 해산 선포를 하고 주거지로 퇴거하도록 하는 명령을 선행해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그 이후에 민병대든 미군 등을 동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뜬금없이 폭도들한테 집으로 돌아가세요라고 한 발표가 그냥 트럼프가 개인적으로 한 얘기가 아니라 그냥 이런 반란 진압법 발표를 위한 일종의 이제 법적인
조건을 충족하는 행위였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도 트럼프는 2번 이상의 평화를 지켜야 된다. 집으로 돌아가야 된다. 시위 나오지 마라라는 얘기를 더 했어요. 2번의 성명을 더 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3번 이상의 성명을 이미 발표를 한 상황인 겁니다. 퇴거 이게 주거지로 돌아가는 퇴거 명령을 선언을 한 거고요. 그래서 지금 민병대 조직들 같은 경우에도 트럼프 말 듣고 20일 날 워싱턴으로 진격하기로 한 행사를 취소를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워싱턴은 증파가 되고 있는 거야 지금 인원들이. 그래서 사람들이 이미 이 체포와 구금이 극비리에 진행 중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체포됐던 사람의 숫자가 12,000명 가까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많이? 그러니까 너무 많은데? 전국적으로 지금 다 체포를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난번 시간에 이제 60명 그 국회의원 없어진 거 코로나로 갔다는 거는 그냥 기본적인 거고. 지금 이제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정전이라든지 뭐 ATM 기계나 인터넷이 멈출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리누드가 계속 내놓고 있는 게 이게 군사 작전에 의한 그 영향으로 인해서 이러한 게 미국 전역에서 나타날 수 있다라고 리누드가 먼저 트윗으로 경고를 했거든. 근데 지금 주말 내내 그런 것들이 미국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지금 있는 상황 그래요. 그래서 그 아까 얘기한 대로 그 12,000명의 사람들 안에는 이제 오바마라든지 또는 뭐 바이든이라든지 아니면 그 주변 일가라든지 뭐 힐러리 클린턴이라든지 또는 조지 솔로스 그 이외에 너무 다 유명인들. 그러니까 문 빌리 이런 실제적인 연결돼 있는 이쪽하고 연결돼 있는 세력들이 전체적으로 체포 중이란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왜 매일같이 트윗하던 오바마가 조용한 거냐. 1월 9일이 왜 없었으니까. 그리고 부인 생일날에 왜 트윗도 안 띄우냐 아마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갑자기 또 트윗이 뜹니다. 오늘 띄웠어요. 네. 그러니까 그럼 뭐 정상적인가라고 하지만 사실 이제 이 사람들의 행적을 지금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와중에 천주교 관련해서 기독교 사제들 10명 이상이 지금 갑자기 사망하거나 사라졌고. 네, 이거 블레싱 투유님께서 네. 아까 말씀하셨어요. 갑자기 가톨릭 주교 10명이 그렇죠. 사망했다고. 이 카톨릭 주교 이쪽에 관련해서는 그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이게 카멜라 해리스하고 지금에 있는 이제 낸시 언니하고 자기 주 안에서 이걸 갖다 거의 그 면죄부를 줘버린 내용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갑자기 사망했다는 뉴스가 올라오고요. 난 깜짝 놀랐네. 16일 날 로스타일드 가문의 후계자가 갑자기 사망을 했어요. 나이도 그러니까, 젊은데. 57세밖에 안 되는데 심장마비로 사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 사라지거나 지금 사망하거나 하는 사람이 부지기로 막 늘어나고 있는데 왜 이게 사망한 이제 거야? 모르지. 그냥 심장마비, 우연히 심장마비. 이 시기에 죽을 수도 있지. 근데 아무튼 이런 사람들이 사망했다는 발표들이 막 나오고 있는 것 자체가 체포 과정 중에 일종의 충돌에 의해서 사망한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의심이 들 만한 정황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내용은 주류에 보도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사람들이 주장한 대로 1월 6일이나 1월 13일 날 지금 이제 반란 진압법이 실제적으로 서명이 되는 게 미군 기지 갔었잖아. 텍사스 가서 크리스 밀러 만났을 때 그때 이미 썼다. 아니면 뭐 아니다. 그 콜로라도 군 기지 가서 거기서 썼다고 하는데 지금 콜로라도가 아까 얘기한 대로 비상 지역으로 선포가 되면서 워싱턴이랑 똑같아졌어. 그러니까 거기 안에서 뭔가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추론이 충분히 가능한 데다가 지금 있는 체포 작전들은 군 작전이에요. 군이 동원돼 갖고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일반적인 FBI나 경찰이 체포하는 것과 달리 전혀 언론에 이게 공개되지 않고 이거를 공개를 하게 되면 공개한 사람이 처벌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군사작전이 진행 중인 것 같다라고 하는 루머는 점점 더 많이 나오고 있고 바이든이나 낸시나 그 주변에서 여기에 대해서 뭔가 그 저항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하거나 하는 언론들은
그러니까 기존의 정파 언론들, 주류 언론들은 전혀 여기에 대한 보도가 없기 때문에 지금 미국의 사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너무 궁금한 상황인 거예요. 슬기로운 라면 생활이라고 라면에 넣어서 뿌려먹는 첨가제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라면 2개를 끓일 때 요거 한 봉지를 넣으시면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왜 2개 분량? 원래 라면은 2개 정도 먹는 게 1인분 아닌가요? 황태하고 미역 베이스가 있고 버섯 베이스가 있고 고추 맛이 있거든요. 이걸 어디서 사시느냐? GNF 할인 코드를 입력을 하시면 B012001입니다. B012001 코드를 집어넣으시면 결제할 때 20% 가격이 빠져요. 그냥 사시면 정가 그대로 내고 배송 받으시는 거고요. 22,500원이라고 한 건 버섯이고요. 고추, 황태나 미역 같이 들어있는 거, 새우하고 미역 같이 들어있는 거, 이거 다 15개가 15,000원. 여기서 20%가 또 할인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네, 매운 고추 있잖아요. 진짜 매워요. 매운 거는 진짜 양을 조절을 하셔야 되고요. 된장국 같은 거 끓이시거나 다른 국을 끓이실 때 베이스로 활용하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샤브샤브 국물 만들면 돼요. 밀가루는 조금 속이 안 좋아야 하시는 분들 그냥 쌀국수 넣으시면 금방 후루룩 가능하십니다. 무궁무진해요. 활용법은 반드시 할인 코드 넣으셔가지고 20% 할인 받으셔서 구매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구매하시는 대로 거기 판매액의 10%가 저희 송작가 TV로 옵니다. 여러분이랑 저희랑 농가 먹는 겁니다. 우리 겨울밤에 뜨끈뜨끈한 국물, 슬기로운 라면 생활과 함께 이게 다 20일 되면 다 밝혀지는 건가요? 20일보다 더 갈 수 있지. 더 간다고. 20일 날은 취임식이 없을 거라는 예상들이 맞아떨어지고 있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어디서 할지도 모르니까. 그래도 할 것 같긴 한데. 보면. 그러니까 어떻게든 할 수는 있겠지만 이게 정통성이 있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근데 진짜 궁금한 게 심장마비가 이렇게 흔한 병인가? 아니, 뭐 심장마비야 뭐. 코로나로 갑자기 그 국회의원이 60명씩 걸려서 격리되는 난 이것도 희한한 거라고 봐지고요. 원래 1월 20일은 그 헌법에서 정한 대통령 취임식 날이 아니라고 합니다. 원래는 3월 4일이래요. 3월 4일인데 루즈벨트가 2차 대전 중에 자기가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레임덕이 너무 길다. 지금 있는 이제 선거가 11월 3일에 끝나는데 다시 이걸 3월 4일까지 기다리게 되면 너무 기니까 빨리 내가 대통령을 시작해야 되겠다고 지금의 1월 20일로 땡겼다는 거야.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헌법에 규정되는 링컨이라든지 옛날에 루즈벨트 이전의 대통령들은 전부 다 3월 4일 날 했었는데 3월 4일 날 다시 취임식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지금 솔솔 흘러나오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제가 지금 전달하는 겁니다. 내가 미국 사람도 아니고 현지에 가서 본 것도 없긴 한데 지금 들려오는 소식들을 보니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심지어 이번 선거하고 연관이 있다는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탈리아 대통령부터 시작하고 각부 장관들을 비롯해서 사람들이 체포됐다는 소식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고요. 이와 관련된 모종의 행동들은 진행 중인 게 맞다라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아까 뭐 여기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뭐 아동 성추행에 관련된 각종 자료들 피자게이트를 비롯한 어떤 민주당 고위 인사들의 아동 성착취 내지는 그 기이한 그 의식들에 대한 그 비밀 문건들 이건 음모론이 아니잖아. 정부 공식 조사 비밀 문건이니까 기밀 해제가 되면서 계속해서 지금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네. 결과적으로 이게 사실이 된다고 치면 몇 가지 이 증거로서 이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20일 전에 ABC, MBC, CBS, 폭스, CNN 뭐 이런 매체들이 일제히 방송 권한을 잃고 방송을 중단하게 되는 사태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언론 장악을 하는 거죠. 기존에 있는 군부가. 그리고 이제 이 군사재판 법정이 벌어져야 돼요. 현재 지금 기소된 뭐 이 내용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기소된 건이 22만 2천 건의 연방 법원에 제출돼 있었던 그
봉인된 기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국회의원이라든지 뭐 전직 대통령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한 기소가 봉인돼 있는 상태에서 잠들어 있는 게 22만 건 이상이 있는데 이거를 전부 다 오픈하겠다는 거예요. 어떠한 내용으로 기소가 됐는지. 그러면 아까 얘기한 뭐 온갖 성추행부터 비리까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를 기소를 받아놓고 재판 진행 안 하고 닫아놓은 게 22만 건이 있는데 트럼프가 이걸 다 까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서 실질적인 의혹이나 범죄에 대한 것들도 계속해서 더 드러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미국 대선은 흥미롭게 지켜봐야 될 사안이 많고, 왜 처음에 트럼프가 11월 3일 끝나고 나서 자기가 이거를 3월 20일까지 바로잡겠다고 이 날짜를 6개월 가까운 날짜로 길게 잡았는지, 정말 이게 어떠한 계획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시나리오가 차츰차츰 이 반전에서 진행하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네. 네. 그러면은 20일에도 안 끝난다는 소린데. 그렇지. 우리는 땡트를 3월 20일까지 해야 된다는 거지. 세상에. 궁금하시면 송 작가한테 와서 물어보세요. 이런 얘기 아무도 안 해. 아니 그럼 만약에 20일에 바이든 취임을 하면 그러면 끝인가요? 아니지. 아니에요? 아니지. 그래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취임을 할 수 있다고 치면 취임 상태에서 바로 탄핵 절차가 진행되거나, 아니 내가 생각하는 시선 취임 이전에 계엄령이나 이제 뭐 체포법안 같은 거를 진행을 해서 갖고 이거를 안 일어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오후부터 또 빵빵 터진다는 거예요. 지금 3일이 너무 재미있어 하이라이트인 거야. 계속 못 주무시겠네요. 네, 계속 못 주무시고 계십니다. 네. 얼굴이 까맣게 타요. 잠을 좀 주무셨으면 좋겠어요. 네, 넘어가시죠. 네. 자, 땡트는 여기까지 할까요? 넉넉하게 했네요. 네. 네.